네, 리치 부동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할 아나운서 이연아고요. 역시나 오늘도 소중한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태훈 소장님과 업서분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지난전에 저희 했던 그 올림픽 파크포레온 조회수가 대박이 났어요. 진짜 많이 나왔는데 보셨나요? 아니, 마음에 봤는데, 충족하지 않으신가 봐요. 더 나와야 되는데. 우리 저기 네. 이태훈 소장님의 네. 이 저 더 플러스 TV는 네. 조회수가 10,000건이 나오고 그랬구나. 우리는 5,000건 나오고 아, 리치 부동산 분발해야겠어요. 네, 우리 그리고 이제 귀향이 이제 목표가 10,000건 이상일 때 또 아. 대박이라는 표현을 쓰자. 알겠습니다. 네네네. 여러분 10,000회 만들어 주세요. 지금 한 번씩 더 구독도 해주시고 주변에 또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올림픽 파크포레온이라든지 아니면 잠실 이런데 되게 관심이 많으시구나라는 거를 진짜 느끼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아니 역시 강남은 다르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와 어마무시한 지금 매도 값이 됐다라는 소식을 봤는데 네. 바로 국민평형 그 84제곱미터가 60억 원에 팔렸다고요? 네, 매매가 60억에 거래가 됐다고 세상에. 합니다. 와 소장님 이 얘기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네, 그 레미안 원베일리라고 네. 왜 그 반포대교 넘어가기 전에 네. 있는 아파트인데요. 와. 그 서초구에서 이제 가장 또 최근에 이제 입주를 했던 물량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요번에 60억에 거래가 되었다라고 오늘 신문에 계속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이거 지나갈 때마다 나 새 거야. 네. 엄청 존재감 뿜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84평 아니 국민평수 이게 60억까지 갈 만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저희가 그 강동구에서도 네. 이제 20억대다 네. 얘기를 했더니 여기는 60억을 돌파를 그러니까요. 했답니다. 네. 거의 3배가 넘는 그렇죠. 지금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사실 너무 좀 부러워요. 걱정이 아니 그보다는 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 가격을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못해요. 이제 어찌 보면 가진 분들의 영역이고 그분들한테는 이게 뭐 더 갈 수 있어. 내지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살겠어. 등등등등. 근데 야 34평형을 과연 60억을 주고 사야 되냐 하는 부분에서는 그 생각을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아유. 거예요. 네. 거의 물론 대부분이지 사시는 않습니까? 분이 있으니까 이제 저렇게 네. 거래가 되고 그분들의 생각은 분명히 다를 거고 네. 그분들은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큰 부자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들의 생각을 미처 못 따라가는 거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네. 저 가격을 34평을 사야 되냐 약간 옆 동네 조금 이렇게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어쨌든 좀 약간 좀 대중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60억짜리는 아, 그래요? 너무 그 넘사벽 같아요. 맞아요. 공감이 좀 안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오늘 주제로 빨리 네.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레미안 원베일리가 지금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이야기 좀 처음에 좀 해드리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지난주에 조회수가 잘 나왔고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대해서 좀 다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입주가 11월 27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입주를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여기에 좀 전세 이제 알아봐야겠다. 네. 지금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 네, 하시는 네, 분들도 그러시죠. 많으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 오늘 녹화 시작하기 전에 네. 전세 저도 들어가고 싶은데 네. 언제 들어가야 제일 싸요? 라고 여쭤봤더니 지금 들어가셔야죠. 이렇게 네, 말씀해 그럼요. 주셨잖아요. 네. 좀 자세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요 올해 이제 겨울 입주의 핵심이에요. 네. 와. 왜냐하면 서울에서 이제 올해 2024년도잖아요. 2024년도에 한 27,000건 정도가 아마 입주 예정 물량이었는데 네. 여기가 12,000세대니까 그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량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 겨울 이제 11월 달, 12월 내년 1, 2월 달까지는 아마 정신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기가. 진짜 겨울에. 네. 근데 사실 겨울에 이사 많이 안 하지 않아요? 그렇죠. 겨울에 이사를 많이 안 해서 지금 그래서 분위기가 네. 아직은 좀 알쏭달쏭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입주 71%가 강동구에 이번에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5월달에 나왔던 헤드라인인데요. 네. 신규 공급이 지금 서울시 안에 있는 게 올해는 너무 다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강동구가 아마 여기 12,000세대랑 근처에 한 2,000세대 정도 또 있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71%가 강동구에 좀 몰려 있다. 그래서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전세 매물이 이제 5월 달부터 풀리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에처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국 최대 재건축 둔촌 아파트가 이주를 한 지가 지금 이제 이주를 하고 6년 만에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제가 참 이게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재건축 조합에서 1단지에서요. 세입자가 2세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강제 집행을 이제 완료가 됐다라는데 저 사람들이 약간은 좀 나쁜 말로 하면 쫓겨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저기에 재건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동의를 했을까 안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반대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 인생이 길게 보면은 희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짧게 보면은 되게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 때 당시에 이제 2018년도 8월달에 이주를 하고 막 그런 분위기였을 때는 저분은 아마 내가 지금 당장 쫓겨나는 건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나가라고 할 때까지는 안 나갔던 것이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는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걸 알고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좋은 방향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건데 저는 저게 저런 뉴스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요번에 보면서 알게 됐고요. 저 두 분 때문에 저기 이주를 완료하고 철거 시작을 하는데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늘어졌대요. 그러면 그 금융 비용이 또 상당했겠죠. 그때 한번 또 문제가 됐었던 그 기간이 네. 해필이면 또 묘하게 네. 걸리네요. 그래서 약간은 아마 저분들이 아마 강제 집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 법원에 해서 넘어갔다라고 하면 아마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아마 물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 이제 사전 점검이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해가지고요, 3일간에 거쳐가지고 사전 점검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사전 점검을 할 때 대부분 예전에는 그냥 눈으로 해가지고 표시 같은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재개발을 하나를 해보니까 요즘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각 호실별로 다 업로드를 시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예전에는 눈대중으로 이렇게 했더라면 이제는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다 찍어서 그걸 업로드를 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했을 때는 뭐까지 했었냐면 최근에 약간 방사능의 이슈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약간 방사능을 체크를 하는 그 기계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셨고요. 지금은 이제 10월 달이면 이제 난방을 다 틀 거예요. 네, 난방을 틀면 이제 그 보일러를 작동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도 그랬는데 더울 때 하더라도 난방을 다 틀어봐요. 틀어봐야죠. 틀어서 뭘 하냐면 열 그 재는 거 있잖아요. 예, 고기 구울 때 재는 것처럼 그걸 해서 네. 온도 체크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뭐까지 하시냐면 그 요즘에는 약간 고층을 짓다 보니까 공기청정기라든지 뭐 그 공기 순환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다 하시고 뭐 그런 과정들을 하는데 그걸 이제 한 3일간에 거쳐가지고 아마 저기 동별로 하거나 아니면은 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할 것 같아요. 되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약간 시스템화해서 그렇죠. 하네요. 예, 예전처럼 막 약간 주무구구식이 아닌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뭐까지 했었냐면 그 화장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단지다 보면은 그런 거 다 놓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샤워를 하거나 그러면 물이 그 하수도 방향으로 흘러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평평하게 하거나 약간 볼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다른 데로 고이거나 그 물이 빠지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것까지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가서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그게 미흡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싱크대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 생각보다 왜 이렇게 뻑뻑해 그러면은 잘 안 맞거나 유격이 생겼거나 그런 부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는 시간이 이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하는데 이제 저걸 하고 나면 이제 입주 시작입니다. 부럽네요. 네. 그래서 약간 새 집을 한번 가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면은요,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더 꼼꼼하게 요번에 직접 잘 가서 다 그 보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렇고요.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오늘의 약간은 키워드일 것 같은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에 12,000세대가 입주를 시작을 하게 되면
나머지에 있는 뭐 인접하고 있는 그런 구에 있는 사람들 내지는 뭐 그런 분들이 분명히 이사를 들어갈 건데 그렇죠. 거기에서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고 하면 전세 가격이 너무 하락하거나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인근 지역에 전세나 월세를 거주를 하고 계실 건데 제가 그거를 조금 파악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인근 지역에 있는 그 올파포, 그러니까 둔촌 주공에 있는 부동산을 제가 주말에 한 5군데 정도를 가봤거든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게 그 우리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나오는 매물들은 많은데요. 네. 주변에 그쪽을 들어가려고 내놓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더라는 거예요. 우린 주변에. 여기 이사 가야 되니까 우리 집 네, 내놓을게요 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네,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11월 27일이면은 그쵸. 이제 지금 9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네. 아직 한 3개월 정도가 안 남았어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전세를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그쵸, 내가 그쵸. 전세금을 받아 나가야 하는 그런 구조면 네. 대출도 적어도 서로 석 받아야 달이나 되고. 2달 전에는 그걸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뭐 그런 매물들이 많지는 않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강동구가 아니라 아니면 송파구라든지 아니면은 미래, 미사 그쪽에서 많이들 이사를 가셨나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찾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넘어가면 이게 처음에 이제 5월달에 보시면 처음에 이제 입주를 이제 둔촌 아파트 이제 그 전세 매물이 처음에 나온 거예요 이게. 5월달에. 네, 5월달부터 해가지고 네. 이제 매물이 풀리기 시작을 했는데 네, 네. 이때 당시에 보면 314동이 한 6억 6천에서 이제 6억 7천 정도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오늘자로 해가지고 찾아온 거는요. 이게 뭐 똑같은 평형대예요. 403동에 6억 9천, 312동에 7억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올랐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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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9억에서 15억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을 네. 거예요. 여기 이제 둔촌주공은 가격이 두 단계다, 두 가지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왼쪽에 있는 뭐 6억 9천에서 7억 정도 나오는 것들은 이거는 일반 분양을 받았던 분들이 이제 내놓는 가격인 거예요. 저기는 이제 내가 3년을 살고 싶어도 못 사는 매물들이라는 네. 거죠. 2년을 한 번만 살고 이제 2년 나가셔야 되니까. 거주만 할 수 있는 가격대인 거고요. 2년 거주.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9억에서 10억에 나오는 매물들은 보면 네. 여기는 최소 2년에서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매물이다 보니까 시작할 때부터 한 2억에서 3억 정도 차이가 나서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그래도 이게 물론 이사를 한번 한다는 게 되게 큰 네. 일이긴 한데 네. 가격 차이가 진짜 막 크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2년 거주만 이제 2년 거주밖에 못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이제 2년만 살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잠깐 그 2년 그러니까 일반 분양자 입장에서는 조금 싸게라도 내놔야지 그거라도 저거라도 해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여기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평형대가 크신 분들은 아마 환급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여유롭게 조금 기다릴 수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니까 이제 약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해도 지금 상황은 이렇다라고 합니다. 지금 네. 그 대신에 또 보시면 아까 5월 달에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는 그래도 한 2천에서 3천 정도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약간은 고민을 했던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전세 매물이 좀 크게 늘어나면은 네. 점점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은 네. 마음이 급해지면 전세값이 떨어져야 내릴 되거나 수도 있죠. 낮아져야 되는 게 네. 일방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전세값이 떨어지지 않고 약간은 강보합 내지는 조금은 올랐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서 이제 근처에 있는 부동산 내지는 중개업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여기는 금방 채워질 거다라고 예상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강동구에서는 대규모 단지가 있는 데가 고덕 상일동 쪽이라고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거기에 대장인 게 고덕 그라시움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기가 네. 84제곱미터가 여기도 20억을 돌파했다라고 해가지고 저번에 한번 유튜브를 찍었는데 여기가 전세가 세대 수는 4,900세대면 거의 5,000세대잖아요. 근데 전세가 44건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세로 나온 게, 물건이 네. 저희가 중복된 거는 제가 제거를 하고 찾아온 거거든요. 네. 44건인 거고요.
그리고 고덕 아르테온이라고 하는 게 여기도 한 4,000세대가 조금 넘는데 전세가 24건밖에 없어요. 예. 1%도 안 되네요. 네, 그죠. 고덕 자이도 1,800세대인데 전세가 6건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도 1,700세대가 넘는데 전세가 5건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매물이 너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예. 가격도 안 떨어지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 근데 여기만 그러냐? 아니, 저희가 미사도 봤어요. 미사도 보니까 여기도 미사도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잖아요. 강동구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뭐 그쪽에 저기 입주하기도 그러니까 약간 2년 내지 4년 정도 살기에는 좀 편한 지역이다 보니까 조사를 했는데 강변 푸르지오라고 하는 아파트도 1188세대인데 전세가 3건. 미사 강변 골드 센트로도 1,500세대인데 전세가 7건.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도 1,200세대가 넘는데 전세가 7건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덕으로 그러니까 둔촌 아파트, 그러니까 올림픽 파크 포레온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분 입장에서는 매물을 안 내놨나? 안 들어가도 되나? 그런 생각도 내가 순간에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집이잖아요. 내 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거기에 뭐 청약을 넣었던 사람들도 주변을 보셔라는 거예요. 거기 근처에 사셨거나 아니면은 거기 근처에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나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도 송파 꿈의 그린도 1,800세대가 넘는데 전세가 17건. 신안 인스빌 아스토라라는 데도 1,200세대가 넘는데 15건. 위례 센트럴 자이도 1,400건이 넘는데 여기도 34건. 네. 위례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럼 위례도 여기 둔촌 주공에 그러니까 충분히 입주하거나 청약을 받았던 사람들이 살만한 곳인데도 생각보다 매물이 많이 나오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약간 말씀드렸던 그 세 개가 84제곱미터의 전세금은 거의 비슷해요. 8억에서 9억 선. 네. 그럼 비슷할 바에는 진짜.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실은 조금 다른 경우긴 한데 네. 잠실에도 또 많이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에도 잠실 주공 5단지를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주 비용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빌라에 사시는 보다는 주변의 아파트에 거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도 2018년도에 이주가 시작을 했으니까 그 전에 이제 했을 때는 그 이제 이주비 받은 걸로는 여기에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전세라든지 월세를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그 가격대였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잠실 S가 5,600세대가 넘는데 전세가 325건이 나왔고요. 리센치 같은 경우도 5,500세대가 넘는데 118건, 트리지움도 3,600세대가 넘는데 전세가 145건이고요. 레이크 팰리스도 2,600세대가 넘는데 91건, 그리고 파크리오가 6,800세대인데 97건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파크리오는 여기 둔촌 아파트랑 되게 가깝거든요. 네. 그리고 평형대도 그렇고 가격도 전세도 지금 가장 비슷한 라인인데도 97건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 매물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둔촌중앙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산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헬리오시티도 네. 9,500세대 넘는데 500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정도는 항상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매물의 양이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갔을까라고 다 생각이 월세 드는 살고 거예요. 계셨나? 네. 아니 월세도 마찬가지죠. 예, 예. 그러다 생각보다 보니까- 좀 멀리 떨어져서 그렇죠. 사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네,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받아다가 그러면 네. 나는 저기에 집이 이제 완성이 되면 입주를 직접 하지 않고 네. 그냥 뭐 전세 주고 나는 경기도 어디에 살지 뭐 네. 이러신 분들이 좀 그 꽤 조-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조합원들은 그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조합원들은 거주 그러시겠죠. 요건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하시는 분들은 잔금을 조금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전세 자금을 받아서 그걸 잔금을 치르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렇더라도 왜냐면은 일반 분양이 거의 7,000건 가까이가 됐을 거거든. 6,000건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6천 세대가 아닌 게 12,000세대가 됐으니 최소한 일반 일반 분양을 했던 게 5천 가구가 넘었을 건데 그 5천 가구가 다 어디로 갔냐?
갔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근처가 아니니까 네.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강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잠실도 받고 그다음에 미사까지. 미사도 받고 네. 미래도 받고 네. 강동구 그러니까 지금 대장인 그 고덕 상일동도 받고요. 그리고 광진구도 제가 넘어가서 봤는데 광진구는 제가 올리진 않았는데 광진구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적어요. 오. 뭐 아파트 단지에 뭐 7개, 뭐 3개, 1개 막 그런 거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 가지고 제가 그거는 좀 의미가 없어 보여 가지고 뺐는데 그러면 그 일반 분양을 받았던 한 5천 세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여기가 아니라 조금 더 멀리에 계시는 분 멀리에 있는 곳에서부터 올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진 거죠. 그럼 전 또 네. 여기서 궁금한 건 네. 지금 전세가 이렇게 얼마 없지만 아무튼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비슷한 가격이면 올림픽 파크 포레온으로 멀릴 텐데 네. 그러면 이 전세들은 안 팔릴 거 아니에요, 또. 전세가 안 팔리다니. 전세가 또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다 네. 전세 어차피 가야지 하는 사람들은 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으로 갈 거니까. 네. 지금 요 물량도 안 나가게 되면 이 전세 네.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은 봐야 되는 거긴 한데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한 2달, 3달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량들이 이게 또 물량이 점점 쌓이는지도 봐야 돼요. 예. 지금 분위기 자체는 그렇잖아요. 지금 8월달 우리가 거래량도 보고 9월달 거래량도 이제 추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거래가 안 되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제 실 입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뭐 아파트를 새로 사거나 뭐 그러려고 하시는 분들 자체도 그러면 한 템포 늦춰볼까라고 생각을 일단 할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나 사지를 못하는 돈을 있고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전세를 얻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죠? 근데 전세를 얻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서울에 이렇게 좀 입지가 괜찮은 정도의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한 9억에서 10억 조금 뭐 송파 같은 경우에는 비싼 데는 한 15억까지 또 가는데 거기를 가려면 내 현금을 전체로 넣고 사시는 분들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싸게 좀 저렴한 금액으로 금리로 이제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것도 요번에 조건부 대출로 인해 가지고 막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강동구랑 저기 잠실만 조금 보니까 월세 매물이 조금 많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 역시도 요번에 은행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그 대출 규제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월세 매물이 조금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해가지고 보니까 그걸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요 거의 한 1억에 그러니까 월세 매물이 이제 그러니까 받는 것들이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10억짜리 전세면 10억짜리 전세인데 보증금을 5억을 걸면 5억에 얼마 정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들이 한 5억에 한 250에서 300 정도는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분위기가 조금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가격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6억 9천에서 7억 정도가 이제 2년 정도 살 거. 이제 한 4년 정도를 거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9억에서 한 10억 정도는 있으셔야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어떤 그 신축 아파트를 좀 전세라도 조금 누리면서 사실 수 있는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거든요. 강동구랑 미사지구랑 이렇게 바로 인접하여 있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비싼 동네는 여기 말고도 다른 쪽에서 와서 살 수도 있는 건데 네. 제가 강동구랑 미사지구 두 개만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대출 규제가 좀 강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택하는 상황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또 있다 보니까 월세 매물이 증가한 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8년에서 지금 6년 만에 입주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쪽에 원래 있었던 조합원도 그 근처에 분명히 살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고 있는 건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이기는 해도 음. 바로 들어가서 하는 것 살 수도 있는데 조합원의 입장에서도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저도 제가 제 집이 수원에도 있지만 제가 거기에 안 살고 있잖아요. 전세를 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계셨던 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분명하게.
마지막에 내가 조합원의 자격을 지위를 얻기 위해서 투자하신 분들 말고 그 전부터 살고 계셨던 분들은 분명히 5억 밑으로 아마 그러니까 샀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20억 넘어가고 25억을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굳이 당장 거기 가서 어차피 내 건데 그걸 새로 주면은 10억에서 10억 선에서 갈 수도 있고 월세도 5억에서 뭐 한 뭐 200만 원, 250만 원씩 이렇게 받으니 네. 내가 생각하면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 벌써 6년을 살아버렸잖아. 그러면 또 편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6년을 살아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새로 이사 가는 것보다 한 5% 정도 더 올려주고 여기서 한 번 더 살고 거기서 또 세를 주고 왜 또 새집 바로 들어가면 또 새집 증후군이 뭐니 또 시끄럽고 처음에는 약간 그런 것들이 한 템포 한 번 걸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일단은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문득 이제 그런 네. 생각이 드는 건 네, 거기에 기존에 살고 계셨던 조합원 분들이 네. 나이가 젊은 세대일까 연세가 좀 많이 있는 분들일까 그렇죠. 많이 있어요. 좀 생각해 보면 연세가 있는 분들이실 예. 것 같고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 나 저기 너무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젊은 젊은 층이나 세대. 맞아요. 아이들이 있거나 아. 학군을 생각하거나 이런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기존 조합원 분들은 더 싼 지역에서 사시면서 월세나 뭐 이런 네, 그런 쪽들의 그거를 좀 노리는 게 더 현명한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들한테는 되려 월세나 받지 그렇죠. 뭐. 네. 그리고 생각보다 되겠네요. 매매 물량도 생각보다 여기가 12,000세대인데 지금 나온 게 지금 한 600개도 안 나왔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전체 그러니까 조합원 물량이 한 5,800세대인가 그랬었으니까 10%도 안 나온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쵸. 그럼 10% 정도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전에 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 중에서 최근에 어떤 똘똘한 한 채를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분들도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뭐 자식이 한두 명 정도 이렇게 형성을 된다라고 하면 내가 이거를 내 자녀한테 물려줄 가능성이 저는 생각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매물도 조금 적게 나오고 그다음에 전세라든지 월세 물량은 조금 많이 있기는 하더라도 가격을 호가를 낮춰가면서 지금 채우려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좀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를 더 준비를 해온 게 양도소득세를 제가 간단하게 좀 계산을 해왔어요. 네. 이걸 이제 쉽게 이제 홈택스 가서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2004년도에 5억을 내가 이 집 그러니까 네. 둔촌 아파트를 샀다. 네, 네. 그래서 2024년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25억에 이거를 25억에 팔았다. 네. 그럼 양도 차익이 20억이잖아요. 네. 보유 기간이 20년을 잡으면 이게 지금 양도 차익이 지금 한 10억 정도가 나요. 계산을 하고 나면 네. 그래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고 뭘 이제 다 빼고 나면 납부 금액을 지금 당장 팔아도 한 6천만 원 정도만 내면은 되거든요. 내가 20억을 벌어가지고 6천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라고 하면 어쩌면 또 아파트를 이렇게 장기로 오래 보유하시면 이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오래 살아왔던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그냥 어찌 보면 쉽게 얘기하면 강제 존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25억이라는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한 6,300만 원 지금 당장 팔더라도 한 7천만 원만 세금을 내면은 한 솔직히 얘기하면 한 24억은 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뭐 크게 걱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분들은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은근히 많으실 것 같은 게 이번에 그냥 내가 새로 자리 잡은 곳에 그냥 아예 살고 저거 그냥 3억이든 4억이든 차액 남겨서 그 돈으로 오히려 하나 다른 데다가 더 사든지 아니면 어쨌든 내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실 것 같으니 노후를 차라리 다르게 설계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매도를 하시는 분도 꽤 많이 나오실 것 같기는 근데 생각보다 한데. 아까 매물이 적게 나왔다. 아직까지는 근데 네. 좀 눈치는 보기는 하시겠죠. 지금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25억에서 끝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바로 옆에 보면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라고 네. 그 88 올림픽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또 대규모 단지가 있는데요. 네. 거기도 이제 재건축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추진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거기는 송파구기는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가 이제 12,000세대가 만들어지고 거기가 몇 세대가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두 개가 합쳐지면 약간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더 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기 어디 방금 말씀드렸던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역시도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를 보면 여기 신축이고 거긴 구축이잖아요. 거기도 뭐 84제곱미터의 그 전세 가격이 한 7억에서 8억 정도는 해요. 그러면 내가 신축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둔촌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으로 이사할 가능성도 매우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84제곱미터라는 게 우리가 국민 평형이라고 자꾸 얘기를 드리지만 예전에 40평대가 넘는 느낌은 그래요. 네.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더 84제곱미터면 넓게 조금 나왔어요. 좁아요. 베란다라든지 그런 것들 요즘에 다 확장을 하고 옛날에는 뭐 3베이 뭐 그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기본이 다 4베이다 보니까 네. 아파트 자체도 잘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설 자체가 지금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도 연식이 오래되다 보면 뭐 상하수도라든지 뭐 특히 우리가 상수 먹는 물 자체도 배수 그 파이프 자체가 약간 많이 좀 녹슬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좀 바로 옆이다 보니까 좀 옮겨서 갈아탈 수도 있는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상황이니까 아마 좀 그런 상황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제 성향의 차이일 수 있는데 네. 요즘 그 어르신들은 네. 옛날 어르신들은 진짜 뭐 하나 잡고 있는 것 하나하나도 그냥 어떻게든 쥐어서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꼬장꼬장하게 계속 그 뭐랄까 아끼고 또 아끼고 막 그냥 그렇게 사셨는데 요즘 분들은 또 의외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아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아니 뭐 내가 왜 이거를 하나 쥐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옆에도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상으로는. 네.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이거 갖고 누리고 살지 말 맞다나 그냥 팔고 차액 갖고 지금 현재 어딘가에서 한 10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약간 좀 내려오면 지역을 약간 벗어나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돈 갖고 누리고 살지. 자식들 이놈들이 나한테 뭐 얼마나 지금은 약간 옛날 분들하고는 또 조금은 생각이 다른 분도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런 분도 계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우리가 항상 왜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고가에 팔았어. 고가에 팔았는데 이게 떨어지면은 내가 되게 해피해요. 그럼 다시 싼 가격에 다시 사야지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주식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게 빠지는 것 같은데 올라가 버리거든요. 아파트는 약간 뭐가 있냐면 계단식 상승을 되게 부동산은 계단식 상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이게 뭐 지금 20억이잖아요. 20억에서 뭐 23억, 24억, 25억에 뭐 거래됐다, 22억에 거래됐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21억 100, 21억 200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21억 5천, 22억 5천, 23억 이렇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점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팔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살려고 다시 갔을 때는 그 가격이 절대 잘 돌아오지 않는 게 부동산이다 보니 이게 사람들이 조금 그런데 방금 이 얘기를 하신 걸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상담을 한 게 있거든요. 네네. 강남에서 팔고 나가신 분이 계세요. 네. 그 경복 아파트였던 아파트가 거기도 재건축을 해가지고 새 아파트로 바뀐 지 조금 한 10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아파트 이름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는데 얼마 전에 파셨대요. 작년에 자꾸 어떤 시그널이 있었잖아요. 지금 고가니까 팔아라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유튜버라든지 그런 강의를 몇 번 다녔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번 타고 빠지면은 다시 사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그 팔았던 가격으로요. 거기 전세도 못 들어가세요 지금. 어떡해. 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마음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또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더 빠져라 기다려거나 그래야 되는 상황이 네. 있는데 네. 그분이 나이가 있으신데 빠질 경복 또- 아파트로부터 갖고 계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떤을 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부동산은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가구 1주택이 대세기는 한데 뭔가 갈아타고 뭔가 투자를 하고 뭔가 해봐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가구 2주택은 되셔야지 그게 약간은 흐름은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 갖고 있다가 하나 팔고 나이스하게 잡자. 절대 생각보다 부동산은 그거 쉽지 않으세요. 네. 네. 왜냐하면 사람 심리도 있고 내가 예전에 가격도 알고 막 그래 버리면 사람들은 이거 생각보다 쉽게 접근하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일단은 부동산을 시작을 하면 제가 양도소득세도 얘기를 드렸지만 네. 취득록세라든지 그런 것들 각종 비용들이 더 커요. 그쵸, 생각보다 맞아요. 나가야 되는 돈이 맞아요.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고민이 되실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어쨌든 결과는 제가 뭐 둔촌 아파트만 저희가 얘기를 드려서 그러는데 이게 언제까지 자꾸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까라고 하면은요 솔직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고민이 많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가 2024년도인데 24,000건 정도잖아요, 그죠? 새로 입주하는 물량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아까 둔촌주공이 아까 12,000세대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던 게 뭐 2,000세대, 뭐 1,100 세대짜리가 있어가지고 71%까지 됐었는데 이게 2025년도에는 약간 늘어나기는 해요. 그런데 2026년도에 새로 입주할 물량 7,000건밖에 안 돼요. 확 확 주네요. 죽어버려요. 주네요. 네. 그러면 공급이 완전히 더 닫혔다라고 하면 네. 집값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이 조금 고민이 좀 된다라는 거죠. 엄청 네.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그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약간은 또 이거를 그러니까 2026년, 2027년도가 또 고점이 돼서 한번 빠지는 시기는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시그널들 때문에 사람들은 또 마음이 좀 조급해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건 조급해지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이렇게 한번은 급등하고 나가면 또 분명히 빠질 수 있는 타이밍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고 조금 뭔가 좀 한두 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정리를 해서 이때 팔면 되는 건가요? 그쵸. 내놓으면. 예, 저때 팔거나 아니면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그 대신에 1가구 1주택이었던 분들은 팔면 안 되시죠. 도망가 버리면은 어떡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경복 아파트에 사셨던 분이 네네. 약간 그런 상황이 돼 버렸으니까 네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2026년을 지나서 2027년 정도까지는 아마 상승세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전세 살면서 버티다가 또 분명히 좀 왜냐하면 공급 시그널도 지금 보내고 뭐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그널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급하지 않게 내가 돈이 좀 아까 전에 뭐 60억짜리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저희처럼 약간 뭔가가 다 애매하신 분들은 어떤 타이밍들을 잡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정리할 거 있으면 좀 정리를 해서 좀 현금 확보하고 계셨다가 또 좋은 물건 있거나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있으시면 그거는 좀 충분히 한번 보시자라는 걸 통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11월 27일 날 입주를 앞두고 좀 주변의 시세라든지 그래도 전세는 좀 얼마나 나왔나 이런 물량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다. 네. 좀 신기하다라는 이야기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가능성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전세가 안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해봤으니까요.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서 그래도 주변 시세가 요 정도구나라는 걸 같이 좀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난 이야기 해주신다면서요. 네. 또 송파에 또 핫한 또 분양을 앞두고 있는 곳이 네, 있다고요. 네. 예전에 그 송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진미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뭐 진미크. 딱 처음에 들으면 진미채 그럴 수 있는데 네 진미크라고 하는 진주 네 그다음에 미성 그다음에 크로바 크로바까지. 네, 크로바 우리 그 댓글에 이거 물어보시는 분 많았어요. 특히 진주. 그러세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게 약간 후분양이거든요. 거기도 똑같아요. 그냥 분양가 상한제로 묶여 있어가지고 아마 주변의 시세보다도 많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예, 그게 아마
주변 아파트보다 가격이 많이 차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로또 분양이라고 지금 한참 많이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사를 해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송파 진미크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좋은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 테니까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치 부동산 우리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 더 플러스 TV에서도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더 플러스 TV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리치 부동산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